손흥민 선수는 경기 종료 직전 모두가 승리를 포기한 듯한 순간에 다시 한번 극적인 골을 터뜨리며 믿기 어려운 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내푹 팬들은 환호와 열광을 멈추지 못했고 경기장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활약은 단 한 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 내내 거의 혼자 전장을 누비며 상대팀을 압도했고 상대 선수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팀의 3골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진정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날 손흥민이 보여준 눈부신 경기력과 그가 만들어낸 미친 활약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각도로 자세히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2026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컵 준결승 1차전 경기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비모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네프와 멕시코, 리그의 강호 톨루카가 맞붙은 이 경기는 단순한 준결승전을 넘어 사실상 결승전 못지않은 빅매치로 평가받으며 미국 현지 매체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두 팀 모두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클럽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톨루카가 1위, 네프가 2위에 올라있어 이번 대결의 치열함과 긴장감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톨루카는 지난 시즌 멕시코 리그 우승팀으로 북중미 축구 전통의 강호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네프는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MLS 클럽 최초로 준결승에 3차례 진출한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북중미 축구 양대 강호의 자존심을 건 결전이자 북중미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받았습니다. 네프는 이번 대회 8강전에서 멕시코의 또 다른 강팀 크루스 아수를 합산 스코어 4대1로 압도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2차전 경기에서는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무려 8차례의 선방을 기록해 수비진의 중심을 든든히 받쳐줬고 공격진은 이번 대회 통틀어 가장 많은 14골을 몰아치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MLS 내에서는 네프의 코치 도스 산토스가 손흥민을 이상하게 기용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네프가 지난 시즌과 비교해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시즌 네프의 감독 체론돌로는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해 전술 전반을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맞추고 높은 라인에서 압박을 통해 볼을 탈취하면 즉시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은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만큼 뒷공간이 많이 노출돼 실점 위험도 컸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 도스 산토스 감독 체제 아래서는 수비 라인을 낮춰 실점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수비 축구를 펼치면서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고립되거나 미드필더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혼자 긴 거리를 질주하며 공격을 시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더구나 손흥민은 상대 수비를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맡아 손흥민이 만든 공간의 전문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 혹은 수비수들이 침투해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성공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세계적인 공격수를 굳이 수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국 내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에게 공격 기회를 집중시키지 않고 수비수와 미드필더에게 슛을 맡긴다는 전략은 결국 손흥민이 원더골을 터뜨리면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지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이날 경기에서는 보니 부안가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1차전 톨루카와의 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수비의 핵심 에디 세구라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프는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이 부안가의 왼쪽 윙 포워드 자리를 메울 가능성을 언급하며 손흥민이 토트넘 시절 100골 이상을 기록한 레전드급 공격수인 만큼 그의 역할과 활약에 따라 팀 경기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후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했지만 부안가가 맡던 왼쪽 윙 포워드 자리에 공격형 미드필더 틸먼이 배치되면서 다소 의아한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윙 포워드로 기용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도대체 무슨 전술인지 모르겠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도스 산토스 감독이 수비 라인에 4명이 아닌 5명의 수비수를 배치하며 완전히 수비적으로 후퇴의 경기를 운영한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의문을 자아내며 1차전 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 때 수비적으로 나오는 전략은 상식밖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차전이 고지대인 멕시코,
톨루카 홈에서 펼쳐지는 점을 감안하면 1차전은 공격적으로 최대한 골을 넣고 2차전은 수비적으로 임하는 전략이 맞는데 이번에는 그 순서가 뒤바뀐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톨루카는 네프가 수비적으로 나오자 중앙에서부터 의도적으로 파울을 남발하며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더티 플레이를 적극 활용해 틸먼과 마르티네즈를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에게 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다시 한번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가 수십 미터를 혼자 질주하며 상대 수비진을 전력으로 제압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레푹 선수들이 수비에 집중하느라 공격 전환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작업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팬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반 20분경 손흥민은 답답한 흐름 속에서도 상대 진영을 휘저으며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거리와 수비 압박 탓에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이를 지켜본 팬들은 손흥민이 거의 상대팀 전체를 혼자 상대하는 것 아니냐며 전술적인 지원 부족에 의문을 제기했고 왜 그를 굳이 원톱으로 고립시키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은 문전 혼전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를 견고하게 막아 스크린 역할을 하며 틸먼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으나 틸먼이 강한 슈팅을 골대 바깥으로 넘겨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틸먼이 윙 포워드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손흥민과 파트너를 이룰 때 손흥민이 직접 슈팅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도스 산토스 감독의 경기 플랜은 우선 순위부터 뒤엉켜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틸먼은 결정적인 노마크 헤딩 찬스를 맞이했으나 아쉽게도 또다시 골대 밖으로 공을 날려 팬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레푹의 도스 산토스 감독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현장 홈팬들의 분위기는 수비 축구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윙 포워드처럼 사용하는 이상한 전술에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손흥민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혼신의 원맨쇼를 이어갔고 결국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틸먼에게 정확히 연결해 틸먼이 깔끔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레프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틸먼의 득점까지 다 만들어줬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누가 저렇게까지 희생하며 기회를 만드는가 라며 그의 헌신과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은 첫 골 이후 불과 3분 만에 다시 공을 단독으로 몰고 올라가 오른쪽 측면의 마르티네즈에게 침착하게 패스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크로스는 좌측에서 쇄도하던 슈펠버그에게 연결되어 골망을 흔드는 듯했으나 중앙에서 쇄도하던 미드필더 델도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판정으로 골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수비수나 공격형 미드필더를 공격수로 기용하는 전술은 큰 위험 부담을 동반한다며 손흥민이 아무리 공간을 만들어줘도 마지막 결정적인 마무리가 실패하면 결국 상대에게 역습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결국 팀 전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시금 드러내는 대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톨루카는 역습 기회를 놓치지 않고 레푹 진영에서 슈팅에 성공하며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 레푹 팬들은 경기장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이는 듯한 분위기를 경험했고 선수들 또한 마치 경기 포기를 앞둔 듯한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결정적인 패스를 여러 차례 시도해 상대 골문을 위협하며 팀의 승리를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은 프리킥 찬스에서 정확하고 강력한 슈팅을 선보이며 골문 앞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센터백 타파리가 헤딩으로 마무리해 극적인 결승골이 탄생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 어시스트로 레프가 2대1로 승리하며 어렵고 치열했던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혼자서 3골 모두에 관여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기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그가 팀에 큰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제작자의 열정을 더욱 불태우는 원동력이 되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경기 리뷰를 마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